주역의 각계는 6개 효가 있는데 이를 천지인 이제 3제로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천지인이 6개 효가 되고 그 가운데 학계 2호, 상계 2호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로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그것도 텍스트 문제야.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10개의 전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텍스트에만 나타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는 주역이라는 게 다 천지인 구조로 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주역의 이 효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역이 가장 우리가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 완전히 서리아라다 이거는. 이건 서리알리즘이야. 완전히 이 도덕, 이 어떠한 천지인이다, 뭐 이런 어떤 틀에 의해서 그 괴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 말라는 게 이 주역의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효와 이제 오효를 중시한다. 사실은 이 사상도 괴사, 효사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소상, 대상에도 없고, 단전과 소상이라는 그 전에 나오는 사상인데, 이런 거 이제 다 얘기하려면 복잡해. 이래서 내 강의를 뭐 1, 2년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걸 다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왜 이와 오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주역은 6자리로 되어 있지만 천지인은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천지인 이 3제의 이 구조와 이 괴상과의 문제는 효사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나타나는 게 이 중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6자리를 밑에 3자리, 위에 3자리로 나눠서 이게 8개, 88이 64, 이제 그래서 이게 8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랫괴와 윗괴를 왜 이거를 8괴로 봤냐, 여기에. 이걸 다 얘기하면 이게 참네. 앞으로 1년 강의하면 미천이 다 빠지는데, 여기서? 자세한 것은 올 TV에서 이어서 다 빠지는데, 근데 문제는 왜 이걸 나눴냐. 거시적으로 보면은 인간세는 아무리 민주주의 지랄해봐야 상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괴, 하괴. 사실 아무리 저기 해봐야 윤석열이가 상해 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하에 있던 사람인데. 여야가 바뀌었죠, 지금. 여야도 마찬가지고. 상계 2호에서 5호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민중의 세계는 학괴지 상괴가 아니에요. 여기 주역에서는. 정직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정직한 거라고. 그런데 이 현실을 놓고 학괴는 학괴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어요. 그 상괴는 상괴 나름의 중심이 있고, 이 오가 6개의 효를 다 통솔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학괴는 학괴의 중앙에서 통솔하고, 상괴는 상괴의 중앙에서 통솔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1, 3, 4, 6은 자리가 다 나빠요. 왜 나쁘냐? 이들은 이 중을 향해 있는 존재들이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2와 5라고 하는 중을 향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중을 달성하느냐.
중을 풍요롭게 만들고 중을 위대하게 만드느냐. 근데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군주의 자리인 유고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의 중심인 이것도 동시에, 그래서 항상 두째 번 자리하고 다섯 번째 자리가 교섭하고 화합할 때 그 전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주역 사상의 이 효를 통하는 이 모든 이 효사의 이러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거기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전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 주역을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주역은 여러분들이 점을 치고, 이 말이 아니지. 이 지금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역의 다이내미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중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용을 알려면 중용 고전만 읽어서 안 돼. 내가 저기 뭐냐면 중용을 읽어보면 너무도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으려면은 주역을 알아야 돼. 주역을 알 때 중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역의 코어의 형성과 중용이라는 이 철학의 형성은 거의 같은 시기라고. 요게 그 정도. 아주 핵심적인 진짜 정말 동양 철학의 지금 모든 그 요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동양 철학의 어떤 핵심은 중용이 있고 중용이 이제 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도로 선생님이 이 책에서 계속 그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뭐 그런 사유 구조를 굉장히 비판도 하시고 또 이제 진보적 지식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적 지식인 하면은 굉장히 어떤 친막스 이렇게 보는데 또 도로 선생님이 이 책에서 막스를 엄청 또 두드러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역과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막스는 자본론의 저자고 자본주의의 사상가지. 자본주의를 때려 엎는다는 사상가라도 어디까지나 그의 이론은 자본의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에서 벌어지는 이득을 어떻게 분배시키고 그걸 계급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다 저기 하니까 막스의 근원적인 관심은 돈 많은 놈들 거를 어떻게 해서 평등하게 분배시키냐. 그러니까 이게 참 20세기의 위대한 우리 인류에게 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하여튼 인식시킨 가장 위대한 철학인데, 막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막스는 철저하게 에콜로지가 없다 이거예요. 자연론이 없어요. 이 철저하게 뭐냐면 인간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만을 얘기했지, 예를 들면 뭐 농촌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그야말로 이 자연의 이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을 어떻게 착취하고 이 자본주의 문명이 어떻게 자연을 괴롭히고 결국 인간이 어떻게 이 대지와 해양이 오염돼서 결국 자멸할 것인지 이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어떻게 자본을 분배시키냐. 그러니까 동양 철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막스는 아주 엘레멘터리 에러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레멘터리 에러를 범하고 있고, 그가 우리 인간세에 선물한 것은 평등사상. 그거는 뭐 영원한 충격을 준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힘으로 과시했으니까. 근데 그 세력들이 러시아도 저렇게 소비에트가 허망하게 붕괴될 거 아닌데, 고르바초프가 조금 전략을 잘못 짰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게 아닌데 하여튼 이 지금 인류는 또다시 너무 이 막시즘은 명함도 못 내밀을 거대한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휘말려 가지고 망해가고 있다. 지금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마도 북한 사회가 아직도 뭐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김정은이가 이 강의를 듣고 똑똑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덜 개발돼서 그래도 북한의 산수가 조금이라도 더 남한보다는 잘 보존되어 있고 그것이 통일 이후에도 잘 위대한 자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축복이죠. 그래서 난 북한을 바라볼 때도 그런 에콜로지컬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뭐 개발은 덜 됐지만 생명력이 별로 금강산할 때 보니까 생명력이 황폐화되고 산수도 좀 큰일이야. 좀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제 불교계에서도 욕계다. 인간이 사는 데를 즉 욕심의 세계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욕심을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채우는 이제 그것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같이 그런 욕구가 강한 게 없는데요. 64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중천근계도 제일 꼭대기 육교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항룡유해라고 뭐 후회만 남는다 그러고 두 번째 교인 중지근계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막 그 용들이 막 피 흘리면서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왜 전부 다 꼭대기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용의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뿐만 아니라 이런 초욕이 때문에 모든 호기심과 모든 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효는 항상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지혜로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는 이거는 굉장히 밑에 있지만 센 효예요. 삼효는 항상 위험해요. 그러니까 삼효와 육효가 같이 응하는 관계인데 이게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효를 지나면 오효는 하나의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 상육이라고 하는 건 이 상구든 여섯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도 육으로 올라가면 다 목이 잘리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는 후회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면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저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뭘 내가 비쓰고 지랄 발광해봐야 돌아올 게 없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느 자기의 그 캐피시티에 항상 못 미치는 쪽이 과한 거, 지나치는 것보다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허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주역이 말하는 지혜고, 주역이 말하는 지혜고, 이것이 또 노자의 허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효의 그야말로 비룡제천이다 하는 여기도 반드시 뭐라면 비룡이 돼서 제천이다. 지금 이제 윤석열 씨 같은 분들은 정말 엉뚱하게 비룡이 된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하늘을 참 유유히 날르고 계실 텐데 거기에 비룡제천이라고만 끝나지 않거든. 비룡제천 그 됐다는 것 자체가 극히 불안하고 위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리견 대인해라 그러거든.
대인을 만나지 않으면 너는 금방 목이 잘리는 그게 된다. 이건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역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룡제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비룡제천이라고 하지만 그 하늘을 날아가려면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세계와 학교의 중앙 세력들과 교섭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인이 지도를 안 받으면 뭐가지? 항용유예. 그 다음에는 항용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지혜죠. 대단한 지혜. 도로님 지금 말씀은 그 법사를 만날 것이 아니고 대인을 만나야 된다. 대인을 만나야 대인이라는 게 이제 사심이 없고, 그죠? 사심이 없고 전체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이제 이런 이제 지혜를 만나야 이게 피 흘리는 일이 없고. 중앙에서 말하는 여기 주역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거는 북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패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지. 너가 패거리를 아는 사람들을 다 정치에 쓰게 되면은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목이 잘린다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까지. 그러니까는 이 주역이 말하고 하는 이거는 단순한 이게 점서가 아니라 아주 엄중한 인간세의 심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선생님이 뭐 작년 말에도 이미 뭐 붕당 윤석열 대통령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쪽도 뭐 문파 이런 것에 대해서 붕당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막 깨셨는데 이거 보면 지수사께 맨 꼭대기 육혀 보면은 대군 유명이 뭐 개국승가 소인 물령 지도자가 전쟁에 승리한 뒤에 소인을 쓰지 말라. 그게 계속 자기 패거리만 쓰면 이게 망조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도로 선생님이 지금 그때부터 이제 지적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딱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반성이 없다고. 본질적인 반성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대통령 기간을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인기를 유지하다가 딱 그만뒀는데 뭐 내가 그게 막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이 얼마나 허탈증에 빠져 있고 전 국민이라고보다는 한 반이라고 말해. 반도 더 되지 사실 지금 뭐 다 돌아섰다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그 허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지. 근데 그런 자세가 안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 당 내로 들어가면 무슨 빠들의 싸움이다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이 보이겠냐. 주역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아까 말한 반성을 요구하고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중용을 요구하고 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주역의 테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역의 이제 7번째 께가 지수사. 지금 이제 학교가 물이고 상교가 땅인데 땅 밑에 물이 있는 궤 이게 이제 스승사, 스승을 상징하는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 궤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대상전에서 풀이한 게 지중유수사, 이제 군자 이용민 흉중, 즉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계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런 사계의 모습을 본받아서 백성을 포용하고 그러한 포용심으로 다중의 힘을 축적해 나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도로 선생님은 임진이라는 데서 이제 의병이 그 일본의 전문 군사 집단 사무라이 정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 궤에서 찾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사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의미로
논어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거기 반드시 네가 배울 스승이 있다든가. 그런데 이 주역에는 사가 스승이라는 말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스승이라는 말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라도 벌써 주역은 이 사라는 말에 스승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이전에 쓰여진 문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라는 건 뭐냐? 여기에는 철저하게 사단에 군대. 그러니까 사가 스승사가 아니라 여기는 군대 사단사예요. 그러니까 뭐 2,500명을 단위로 한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 사단인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사괴의 대상전을 보면은 이 땅 밑에 아까 임진왜란 때 땅 밑에 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군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전부가 뭐냐면은 이 군대라는 게 전부 사실은 민병이잖아요. 전문 이 상비군이라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촥 나와서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말하는 군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농병 일체 시스템에서 농사 짓다가 바로 들고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그게 정기군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사라는 거는 이게 땅 밑에 물이 스며들듯이 촉촉하게 물이 대지를 채우는 것처럼 항상 땅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만 산천초목이 자라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풀이 그냥 자라나듯이 우리가 군대를 모집하려고 하면은 이 지수사의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보이지 않게 땅 밑에 물을 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가 윤택하게 돌아가고 치자들이 위에 있는 자들이 위에 있으라고 그러지 말고 땅 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군대가 솟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고대사회를 우리가 안다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는 이 전쟁 문화와 정치라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위대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노자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전쟁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비폭력이고 이런 허와 이런 무의와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은 허와 무의가 거저 나를 비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수사처럼 땅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겸허와 무의의 사상, 그럴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주역을 보면 그냥 배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이 국민 개병제 같은 거는 이거는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국민 개병제 같은 거는 어디까지나 한국에 남아라면은 다들 나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생각.
이것이 지금 한국 사람의 평등관에 난 유일한 근거라고 봐요. 거기 가면 모두 다 평등해지고 똑같은 훈련 받고 똑같이 저기 하니까. 복잡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는 거는 방법이 없더라도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국민 개병제에 의한 젊은 날에 지금 2년도 안 되잖아. 2년도 안 되죠. 만 2년도 안 되는 이런 서비스는 더군다나 요새같이 학교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군대가 나는 정말 위대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와 군사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보적 지식이라는 군사 문화에 반대할 수. 나는 안 그래. 나는 무술에 대가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이 문무를 겸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동방 철학의 기본 정신이다. 네. 그래서 도로 선생님이 넷플릭스에서 바이킹도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바이킹 얘기를 몇 번이나 이 책에도 돌주역하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바이킹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이제 보시니까 선생님께서 그 병조를 대하는 리더십 그게 이제 스승사의 모습이 잉글랜드와 바이킹족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이킹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 유럽을 볼 때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앵글로색슨이면 앵글로색슨족의 문화만 알고 아일랜드니 이런 문화를 볼 때도 그쪽에 어떤 이쪽 문화로만 아는데 사실은 이 서양 문화는 9세기 이쪽 그 중세기 시대에는 거의 그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생명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신부들이 그냥 이 지역 토호들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걸 인민들을 그냥 괴롭히고 그 장악하던 시대에 이 바이킹이 그냥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방패하고 칼가 거기에 그 라그나 로스그로프라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인물이 도로 선생님하고 비슷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앵글로색슨족의 지금 잉글랜드라는 게 앵글로색슨 그때 에섹스 이 엑버트라는 이 탁월한 왕과의 이 라그나 로스그로프와의 만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설적인 얘기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실적 근거가 너무도 명백한 거고 나는 그 역사를 깊게 봤으니까 근데 한 9세기로부터 한 11세기에 걸친 그 바이킹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유럽 문명은 저열했다 이거. 기독교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에다가도 그 생명력을 불어주고 이거는 바이킹의 문화예요. 그런데 결국 오늘날에도 똑같은 건 아니야. 우리나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은 바이킹과 같은 이 고조선 문명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그리고 사실은 이 고조선 문명이 저 위로 올라가지고 바이킹 애들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이 터키고 투르크고 이쪽에서 이 우리 고조선의 이 모든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저 사람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하지만은
그 서울대학 사회학과 나오신 분, 신용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상당히 재미난 연구도 많지만은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고조선 문명의 발자취들. 역시 뭐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논의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주 이 문명의 생명력은 끊임없는 이런 외재적인 이게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 문명에게 한 2세기 동안 던진 자극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고조선을 얘기하는 건 그 고조선 문명의 바이탈리티를 이 주역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오늘날 어떻게 해서 뭐 영화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애는 누구지? BTS라든가 그리고 또 그 계속 이번에는 뭐 박찬욱 감독이 타고 뭐 쭉 이렇게 봉준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그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 작품의 수준이 이게 일본이 좀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허망하다. 근데 냉장고 하나 뭐 이런 거부터 뒤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바로 영화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는 힘이 역시 나는 고조선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고조선 문화가 바이킹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냥 에섹스를 그냥 시왕국을 다 그냥 점령해버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새로운 잉글랜드가 탄생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BTS가 지금 와서 이렇게 휩쓰는 게 아니고 과거에 광활한 대흥할령에서 그 바라보는 함석헌 선생이 외치는 그런 광활한 이 단군 족속들이 이미 세계를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말보다는 이 인류에게 그 종교적이 아닌 이러한 주역적인 지혜의 그 화살을 전 세계에다가 쏴가지고 자극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 육사에 말 달리는 선구자 이게 말 달리는 느낌으로 그냥 확 그냥 지금 가는 거지. 말 달리는 그러니까 선구자. 거의 바이킹족처럼 이게 라그나 로스크브로크처럼 쫙 지금 많다고 지금 쫙 또 도로생님 또 무술도 익히셨잖아요. 또 그때 또 싸웠으면 또 앵글로 섹슨 다 죽었는데 지금